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대담 진행을 맡은 이정윤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에 실시됩니다. 이 선거에 앞서 우리 선거구에 어떤 후보자가 있고 그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서구 을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박종진 후보자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익숙합니다. 후보님 먼저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출마의 변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서울 국회의원 후보 미래통합당 박종진입니다. 국회의원은요, 아무나 돼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영광과 본인의 권력욕을 위해서 절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국민을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는요, 이미 방송인으로서 인지도도 갖고 있고요, 명성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의 권력도 맛을 봤습니다. 더 이상 저는 그런 욕망과 영광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은요, 오직 희생하려고 하는 용기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서구을은 압도적 추진력을 가진 쾌도남마 박종진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음을 깨달았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 서구을 구민들 만족도 최대한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마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많은 공약들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들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핵심 공약 2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공약 말씀해 주실 텐데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많은 공약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것만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 공약 첫 번째는요, 쓰레기 매립 닥치고 중단입니다. 자기 집 쓰레기를요, 남의 집에 버리는 것은요, 이거는 범죄입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서구을에 왔을 때 너무 제가 죄스럽고 부끄러웠던 거는 쓰레기 매립지 보면서요,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요, 이 서구을 주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1km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서구을 전체가요, 전부 고생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의 분진과 소음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안동포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전 가족들이요, 마스크가 코로나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서구을은 항상 마스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그 다음에 인천의 타 지역 여러분, 서구를 이제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제 쓰레기는 여러분들이 각 집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1,800개의 소각장과 1,800개의 매립지가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매립지와 소각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왜 서구울에만 소각장, 청라 소각장 갖고 있고요? 왜 모든 수도권 쓰레기가 이곳에 와야 됩니까?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첫 번째 공약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핵심 공약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핵심 공약도요, 뭐 이와 관련된 얘기긴 하지만 이 GTX D라인이 이 검단을 특히 서구을을 중심으로 움직이게끔 교통 공약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 국회의원 하신 분들이 도대체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하철 5호선이요, 원당 사거리로 가다가 갑자기 김포로 빠져듭니다. 건설교통부 지금 예약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제가 국회로 가면 이 지하철 5호선이요, 원당역, 그 다음에 완정역, 인천 지하철 2호선하고 만나는 그 완정역을 통과해서 쓰레기 매립지에 어떻게 보면은 지하철 종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이 서울 전체 노선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서울 강남을 전체 꿰뚫고 있는 이 9호선이 지금 검암역까지 오기로 되어 있는데요, 빨리 조기 착공하고 한 정거장 더 만들어서 검단까지 들어올수록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야를 넘나들 수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언론인 출신입니다. 민주당 출입기자도 오래 했고요. 청와대 출입기자를 6년이나 했습니다.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6년 동안 했습니다. 저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적극성, 저의 압도적 추진력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 핵심 공약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공약에서 수도권 매립지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 지역에서 정말 최대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 앞으로 또 연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의견과 대체 매립지 대안이 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참 답답한 게요. 우리나라 정부가 이걸 이제 정책의 학에서 보면 디바이드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서울 서구의 구민들을요 둘로 쪼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 매립지로 인하여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서요. 어떤 국회의원도 지금까지 여야를 막론하고요. 폐촉법,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그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이 폐촉법에 대해서 한 번도 발의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개정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이거는 서구울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폐촉법에 대해서 가자마자 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5년 종료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이전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저를 밀어주시면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눕더라도요. 매립지에서 들어눕고 우리 여야 의원들 양심과 정의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남의 집에 쓰레기 버리는 일이 옳은 일이냐고요. 이거는 양심의 일이고요. 사회 정의의 일이고요. 공정의 일입니다. 왜 서구울 사람들이 이렇게 고립되고 집값도요. 다른 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요. 딴 나라 얘기입니다. 서구울은요. 전부 모든 면에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모든 국민이 이 인천 서구를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요, 정말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시민들의 영상을 들어보고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 당선되면 서로 당파 싸움 하지 마시고 소통과 화합으로 경제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 지역 경제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이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있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치는요, 가장 중요한 게 대화와 협상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요,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요, 의외로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은요, 역량들이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대화와 타협과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겁니다. 경제는요, 근본적으로 자율에 맡기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 기업인들이요, 정치인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요, 결국은 이 경제를 다 망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초기부터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경제요, 동아일보 미디어그룹 채널A 경제부장을 3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부 기자도 차장도 다 했습니다. 경제 핵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단순히 지역의 경제를 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지 이거 정리하는 것도요, 이 지역의 경제 살리는 거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검단에요,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사람이 몰려오고요, 이 지역 사람들이 이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기에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여러 중소기업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은 검단 신도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단 신도시 계획 인구가 약 18만 명에 달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교통 대책이 시급합니다. 어떤 계획들 구상하고 계실까요? 이미 벌써 검단 신도시 관련해서 7호선이 들어오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5호선이 원당 사거리까지 들어와서 원당 사거리까지 들어온다는 얘기는 검단 신도시를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저는
지하철 5호선이 더 완정역을 거쳐서 더 마전 쪽으로 가서요. 더 검단을 꿰뚫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GTX D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A, B, C까지 결정됐는데 D만 검단에 들어오면요.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검단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1차, 2차, 3차 계속 되어 있고 민간 개발, 그다음에 대곡동에 지금 민간 개발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대곡동을 뺐습니다. 네, 블루동까지만 블루지구까지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블루지구까지만 된 이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도 제가 이번에 국회로 가서요. 제가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초선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정치부 기자만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만 6년 있었습니다. 정책 꿰뚫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여야 의원들 힘 제가 무릎 꿇고라도 빌어서 도장 받아가지고 우리 교통 문제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볼까요? 그 청라 3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선거구가 변경이 되면서 청라 3동이 서구 갑이 아니라 서구 을에 이제 포함이 됐잖아요. 청라 3동에는 지금 로봇랜드나 뭐 국제 업무단지 굉장히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이거는 뭐 제가 깜짝 카드로 준비한 건데요. 청라 3동 주민들을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서구을 지역에 청라 3동이 이번에 편입돼서 특별히 3동에 아주 집중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여기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학교 문제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공동학교 때문에 공동학군 제도 때문에 이 서구을 땅이 엄청 넘지 않습니까? 서울의 2분의 1 가까이 됩니다. 이게. 이거 너무 큰 땅인데 초등학교, 중학교들은 많은데요. 고등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라 3동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는 청라 3동 안에 예술 실용 학교, 실용 예술 학교, 고등학교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굉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지금 교수로 있습니다. 초빙 교수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실용 고등학교를 청라에 3동에 짓겠다, 설치하겠다, 추진하겠다. 이걸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라 3동 주민들이 그 다음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소각장 얘기입니다. 이 소각장도 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청라 소각장이 있는 거거든요. 매립지 닥치고 종료시키고요. 바로 청라 3동에 있는 소각장 자동으로 종료입니다. 청라 3동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살기 숨을 쉬고, 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를 학교로 보낼 수 있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로봇랜드를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학교 문제부터 해결하겠다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다음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구 발전에 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나쁜 환경인데 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실까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폐촉법, 이 폐기물 이 처리법 이걸 바꾸면요. 저희 서구을이 살아납니다. 일단 맑은 공기가 오면요. 지금 1년에 거의 10%씩 이주합니다. 우리 서구을 주민들이요. 4년에 40%가 이주합니다. 지금 이미 벌써 4년 전에 선거하신 분이 지금 거의 40% 바뀌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주 인력이 많습니다.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도요. 이 쓰레기 매립지 문제, 환경 문제를 가장 먼저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선되면 이거부터 해야죠. 가장 1번으로. 그리고 이거는 양심의 문제고 정의의 문제고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협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특히 서울 국회의원 여러분, 경기 국회의원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쌩까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럼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제가 서울 국회의원 되고 나서 국회로 가서 이분들 하나하나 명단 제가 다 받아들고요.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폐촉법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전에, 이유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25년 이전에 매립지 종료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립지로 여러 가지 또 혜택을 보고 계신 분들 저를 원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대의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분들도요,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 매립지 네. 없어지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더 큰 그림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서구 지역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교육이나 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런 시설 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실까요? 네, 저를 자꾸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사람들이 낙하산 타고 왔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명의식을 처음에 얘기했는데요. 여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약속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게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다른 복지 문제나 제가 일단 환경과 교통에 대해서는 제가 중앙의 여러 정책들 그리고 정부 장관들 뭐 이런 분들하고 과거부터 계속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우리 지역 주민들과 다 대화해서 하나하나 현안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국회의원은요, 지역 일도 당연히 해야 되죠. 국세를 갖고 와서요, 예산을 갖고 와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일이요, 이 국가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길입니다.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 선거는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기대를 했지만 3년 동안 경제가요, 파탄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 소리를 들었는데요. 마스크 사려고 줄을 서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못 받아서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번 선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권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바꾸시겠습니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서구울 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박종진 후보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우리의 한 표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밑거름이 되는데요. 오늘 대담이 유권자분들에게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초청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